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신경을 별로 안 썼고 UK라든가 미국도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입원한 사람들의 비중의 대다수가 백신이 안 맞고 풀리 백신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 델타 바이러스가 근데 영향을 어디에 미치고 있죠? 이머징 마켓, EM에 미치고 있죠. 편하게 EM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밑에 보면은 DM, 디벨롭 마켓, 그리고 EM, 여기에서 이 디벨롭 마켓 같은 경우는 백신을 다 맞고 있으니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EM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시국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EM,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낮아져요. 당연히 달러 비추로 내 가지고 그 차입도 하고 돈도 빌리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 EM에는 안 좋죠.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굳이 뭐 이런 DM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이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항상 혼자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성장이 나와야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EM의 성장률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DM에도 악영향을 주게 돼요. 지금은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GDP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경제 둔화 아니야? 이제 피크아웃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채권도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두려움,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곳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연준이 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80빌리언씩 800억 달러씩 이 트레저리 요거 반드를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MBS 같은 경우는 지금 40빌리언씩 사주고 있어요. 요거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도 테이퍼링을 하면은 요 MBS 먼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채권은 더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를 완전히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과 같이 CPI가 막 5% 나오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1%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말은 이 지금 이렇게 낮아졌죠. 이 채권 금리가 낮은다는 소리는 지금 이런 자산 시장, 크레딧 이런 사이클에 안 좋게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나타나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말은 뭔가 경제가 피크아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뭔가 앞에 둔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게 영향을 미쳐요. 이런 자산 이 크레딧 사이클에요. 그리고 이 채권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잖아요.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준인지 아니면은 이런 EM에서 사는 건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글로벌 성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델타 바이러스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디벨롭 마켓,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줘요. 이스라엘이라든가 백신을 많이 맞았으니까. 하지만 이머징 마켓, 이런 중국, 동남아, 뭐 베트남 이런 데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줘요. 자, 그렇게 되면은 EM의 성장률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를 보여주고 EM은 당연히 달러 강세면 당연히 반대로 안 좋죠. 그러면은 이 EM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다시 DM에 영향을 줘요. 디벨롭 마켓이요. 그러면서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이러면 채권이 다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크레딧 사이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게 글로벌 성장을 둔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셋업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S&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런 EM이랑 요거를 레시오를 놓고 본다면요. 지금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 202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 비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은 요 분자가 올라갔다. 그리고 EM이 내려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M은 그대로 있는데 S&P만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EM만 내려가고 스파이는 S&P 500은 계속 유지를 했다. 이런 측면으로 요거를 봤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2020년도에 약달러야. 그리고 색깔 바꿔서 할게요. 약달러야. 그런데 지금 강달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좀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텐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EM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요 델타 바이러스하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지금 중국 이 차이니즈 요거 커뮤니티 파리 요 애들이 이 플랫폼들 지금 막 때리고 있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EM 요 이머징 마켓에 이 중국의 비중이 한 35% 정도예요. 얘네들이 다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또 델타 바이러스 있고 이러다 보니까 EM이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 비중을 가져가되 저는 EM을 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냥 저렴하니까. 근데 저렴하게 사면은 아무리 어떤 위기가 와도 마음이 푸근해요. 지금 같은 경우 아마존이 비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주식들 막 사면은 뭐가 있을까요? 스킬즈 이런 것들. 이런 거 돈도 못 버는데 주가 막 지금 내려갔지만 이런 주식들을 만약에 상장해가지고 샀으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아, 이게 돈은 현금 계속 태워먹고 있는데 퍼블릭 어퍼링이라든가 이런 유상증자라든가 채권 발행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실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렴한 거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딱 헬스케어. 여기 지금 돈은 되게 잘 벌고 있는데 되게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저는 헬스케어가 지금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이 팩트 세트의 자료를 보면은 팩트의 자료를 보면은 헬스케어는 약간 중간에 있고 이 스테이플스 뭐 여기라든가 아니면은 유틸리티 여기는 상당히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는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시클리컬 에너지 산업 소재는 이렇게 위에 있고 그리고 IT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중간인데 거의 오른쪽 끝에 이 EPS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 데가 헬스케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도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12월 달쯤에 좀 많이 샀는데 제가 지금 보유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FB는 좀 몇 년 됐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보유한 거는 이거 코드 기억 안 나네요. 쳐다보지 않았어. 이거 맞나? ABBV 이거 맞고 또 길리어드 요거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급 요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게 머르크예요. 머르크 같은 경우는 키트르다가 있는데 매출 성장성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좋은 회사 많아요. 뭐 암제린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좋죠. 근데 암젠도 좋아요. 그리고 위제네론도 좋고 뭐 하여튼 헬스케어가 좀 더 3,000% 빠지는 것 같긴 한데 헬스케어가 상당히 지금 밸류 대비 저렴하다. 근데 주가 상승 여력은 아마 올해 내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싼 것들을 사면은 마음이 푸근하다. 그냥 머르크 같은 경우도 저 최근에 한 71불에서 72불 갔을 때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머르크가 주가 상승하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키트로다 같은 경우는 다른 차세대 이제 항암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 인이 되고 있고 키트로다 매출 성장력이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런 펀더멘탈 튼튼한 애들 다 캐시플로우 엄청 좋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좋죠. 그냥 근데 뭐 주가 상승력을 보면은 다른 IT, QQQ 이런 나스닥을 사는 것보다 소외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헬스케어도 한번 XLY인가?
Y가 아니죠. V. XY V 보면은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굉장히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참 뭐 살만하다. 그러다가 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EM에 오히려 관심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CCP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을 주제를 이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거든요. 항상 내려가고 항상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언제나 뭔가 규제 시작되면 그거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S&P 같은 경우 QQQ나 S&P는 그냥 비중을 뭐 줄일 사람들은 줄이고 아니면은 그냥 보유 해도 되는 거고요. 현금을 계속 자기가 흐름을 가져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 관점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왜 그럴까 하는 거 한번 짚어봤어요. 그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 한번 찾아봤습니다.